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네, 대표님 집 구할 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라고 알려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집 구하려면 보통 우리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봤을 때 4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집 가격을 먼저 정해두고 부동산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티즈 정도 경차를 구입하러 갔다가 어떻게 견적하다 보면 옵션을 점점 하다 보면 G90 견적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하는 방이나 타입 종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컴퓨터로 미리 몇 개의 집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매물을 보러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을 가셔서 막 둘러보시다 보면 이 구조나 타입은 눈에 들어오는데 옵션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보셨다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옵션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옵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보안시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안시설의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고 할 때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나갔는데 이게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스마트폰으로 체크한다든지, 또는 나가고 들어올 때요, 일괄로에서 전등을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도시가스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잠금장치를 끌 수 있고 켤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안에 싱크대나 세탁기, 인덕션, 냉장고, 또 옷장,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 잘 체크하셔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이 집에는 뭐가 있었다, 이 집에는 뭐가 있었다. 제가 현장에서 소개를 하다 보면 그 전에 보셨던 두세 가지 집은 헷갈려요. 이게 여기 있었나, 이게 저기 있었나, 이렇게 헷갈리시니까 어떤 옵션이 어느 집에 있었다, 그런 특징들을 메모하시면서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 채 집을 보시고 나서 정리하시기가 쉽더라는 거죠. 다음엔 세 번째로요,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생활에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시니까 등기부 등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등기부 등본을 계약할 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잔금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잔금이 평일날 5시인데 아침 한 10시? 이때쯤 발급한 거를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소가 그때는 계속 근무 중이기 때문에 5시에 잔금이다 그러면 그 5시에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5분, 10분 안쪽에 있는 거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휴일이라든지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등기소가 휴무거든요. 그럴 때는 전날 금요일날 저녁, 그러니까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6시 이후 날짜로 발급받은 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요, 주택과 상가 등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돼요. 그래서 계약 전에 집의 용도가 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현장에서 현업을 하다 보면 고객께서 중개수수료 얼마냐 그러면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하고 그냥 가시는데, 물론 중개사님들께서 정당한 중개 수수료를 말씀을 드리지만 고객 입장에서도 이게 주택에 해당하는지 상가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맞는 중개 수수료인지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타 비용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매매다 그러면 매매에 따른 취득세가 있을 테고, 그와 부속되는 여러 가지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인지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주거하는 데 따라서 발생되는 주거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수도, 그리고 또 관리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사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업에서 또 근무하다 보면 예상됐던 비용보다 좀 높아져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리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스, 수도를 독립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생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생활 비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하시고 문의하셔서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간단하게 어떤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하우스업이었고요. 앞으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